은평구의회가 고양시의 돈해동 차고지 이전 요구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요. 은평 지역사회는 고양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과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은평구 의원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515억 원을 들여 올해 163개 초중고교의 낡은 화장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26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 임대주택 올해 목표 물량 중 2,705호를 매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 물량 중 35%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로티비 뉴스 은평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 처리로 주민의 개인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은평 한옥마을은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났지만 모든 토지가 SH공사 소유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주민들에게 토지 이전 등기가 안 돼 주민들이 한옥을 지을 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SH공사의 행정 편의 중심 업무 처리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이전 등기까지 제대로 된 사례는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SH공사의 관리 감독권을 가진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은평구의회가 돈해동 차고지 이전 요구 반대 결의문을 통과시켰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들어보고 또 아울러 은평광역자원 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주민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남영 은평구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해동 청소차고지 이전 요구 반대 결의안이 이제 지난달 26일에 채택됐습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이유랑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곳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고양시에서 철수를 좀 요구해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곳은 이제 1994년부터 26년간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저희 은평구 4개 구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거 지역이 지금 오래전부터 나대지화가 돼가지고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좀 빼달라 하는 거는 좀 이유가 맞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차곡차곡 다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해명을 다 했고요. 그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유예를 해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네, 이제 결국 돈해동 청소지 차고 이제 이용에 대한 행정 조치가 이제 부당하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결의안 관련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쭙겠습니다. 4월 26일 날 이번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요. 서울시 의회하고 또 고양시 의회 또 우리 은평구청에도 내용을 다 보내가지고 서로 간에 많은 관심을 좀 더 갖고 네. 그리고 기울일 수 있는 또 개선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구가 이제 차고지 이전 부지를 이제 6월까지 찾겠다. 그러니까 네. 좀 유예해달라 행정 처분을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네. 또 주민들 동의가 또 사실 있어야 되고 기간으로 봐서는 상당히 또 많은 기관들이 지금 소유가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자원 순환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립을 앞두고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렇죠. 예, 알고 있는데요. 이전 계획 어느 정도까지 좀 구체화가 됐을까요? 그게 지금 타당성 조사는 지금 올해 완료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내년 초에 중앙 투자 심사까지 완료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설계하고 시공을 거쳐서 2023년 네. 9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센터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 부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대화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많은 그 시간과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우리가 평일날 하다 보니까 네. 주말에도 시간을 좀 다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에 또 주말에 그런 시간을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큰 단위가 아니더라도 작게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그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청이나 또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설명을 또 해주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남겨주시죠. 그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많이 돼가지고요. 뭐 하루에 1000대가 뭐 다니고 있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소각장이 들어온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재활용 그 선별 작업 그런 거고 그러기 때문에 소각장이라든지 뭐 1000대라든지 그거는 사실 좀 과장된 내용들이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좀 구에서도 그 선진화된 그런 또 그 장소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지금 같이 동해서 함께 가서 시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지 시간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진짜 궁금하시고 그런 분들은 동해 가셔서 그런 데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가서 직접 보시고 이 시설이 어떻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생활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좀 더 오픈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더 열릴 수 있고 그런 장에서 서로 좀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민관 합동자살 예방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자살 예방 캠페인에는 응암보건지소와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수색역 직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캠페인은 수색동 주민센터에서 디지털 미디어시티역까지 걸어가면서 자살 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통계청 사망 원인 자료를 보면 서울 지역 자살 사망자 수는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 선정국제관광고 학생들이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대한민국 서당문화 한마당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서당문화 한마당에서는 책거리와 성년식 시연, 휘호대회, 글 읽기인 강경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이 중 강경대회에 참가한 선정국제관광고 학생들은 남원시 교육장상, 이사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강경대회는 명심보감의 주요 내용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쯤 녹번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차장 옆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가스 계량기와 건물이 일부 그을리면서 약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로 인한 화재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깥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 도보 관광 코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덕수궁을 따라 서울시립미술관, 정동 제1교회로 이어지는 덕수궁 정동 코스를 걷다 보면 고즈넉한 돌담을 따라 시간도 느리게 흐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서울 서소문 청사에 마련된 정동 전망대에 오르면 마천루 속에 자리한 근대 건물들이 이국적인 모습을 선사합니다. 약 2.3km,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길엔 아관 파천화 역사적 현장인 구 러시아 공사관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푸른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몽촌토성 코스를 걸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백제의 숨결이 담긴 풍납토성에서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한성 백제박물관까지
약 4km 코스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줍니다. 서울의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보며 걷는 데는 서울로 야행 코스가 제격입니다. 삼원색 조명 500여 개가 다리를 수놓는 서울로 7017에서부터 한양 도성,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봄에 걷기 좋은 도보 관광 코스를 사진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서울관광 홈페이지 등에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하는 33개의 서울 도보 관광 코스는 서울시 도보관광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예약 가능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네, 그런데 야외 활동할 때 잔디밭이나 풀숲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어 살인 진드기라는 말까지 있는데 치료제가 따로 없어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날씨가 풀리고 바깥 활동이 늘면서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50대 여성이 지난 2일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확진됐습니다. 다음 날 전북 정읍에서도 80대 여성이 두 번째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 모두 야외에서 밭일을 한 뒤 발열과 홍반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며 참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분이 밭일을 하시고 나서 발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5월 2일 날 이렇게 근육통, 오한이 있어서 119를 통해서 전주에 있는 모 병원으로 갔고 거기에서 혈액 검사에서 약간 이상이 있어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병입니다. 잠복기를 거쳐 최대 2주 이내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근육통, 신경 증상도 동반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SFTS 환자는 259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에서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경기가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강원, 경남,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3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드기는 사람의 피부에 단단히 붙어 수일에서 수주간 흡혈하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 긴 소매와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옷을 꼼꼼히 털고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를 따로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과 책을 직접 접촉할 경우 전파될 수 있어 의료진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SFTS 바이러스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므로 참 진드기가 활동하는 4월에서 11월에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올해 참 진드기 밀도를 관찰한 결과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높은 상황. 질병관리본부는 예방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한 CCTV 때문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행정당국은 신호등이 있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했다는데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긴 걸까요? 민원25 손성혜 기자입니다. 맨홀 뚜껑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긴 맨홀인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동절기 끝나면 해준다는데 일단 동절 끝난 게 언제예요? 지금 5월입니다. 야간에는 세부 주는 소리가 상당히 문 열어놓고는 못 자요. 사람이 올라가도 소리가 나잖아요. 계속되는 민원에 관할구청이 임시 조치를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고무가 이렇게 얇은 이런 걸 갖다가 여기에다 지금 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 3일만 지나면 이게 다 닳아가지고 또 소음이 다시 재발하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달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이렇게 신호등이 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선 위치에선 건너편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건너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단보도를 건너왔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건너편에도 신호등이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 바로 앞에 보안등 CCTV를 설치하면서 이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기둥이 뒤에 있는 신호등을 완전히 가려버린 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호등,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신호등을 보라고 설치를 해놨지 저렇게 가리라고 설치해 놓은 건 아닌데 웃긴 것 같아. 저렇게 설치해 놓은 게. 그래서 엄마는 여기 왜 신호등이 안 보여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신호등만 보고 다니는데 안 보이는 거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어이가 없었죠. 주민들은 구청 등 관계 기관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고라도 나면 이거는 정말 누구의 책임이고 이거 생겼으면 제대로 구실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그렇게 책임 전가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관할 지자체의 답변은 더 황당합니다. CCTV를 설치하고 나서야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신호등이 먼저 들어왔어요. CCTV에서 하는데 업체가 그냥 설치한 거죠. 없어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한 거고요. 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옮기기 전부터 계속 협의를 했었어요. 일일이 협의를 했는데도 신호등에 가리지 않게 옮기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양천구는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한 이후 맨홀 뚜껑을 고정형으로 바꾸고 신호등을 가린 CCTV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까지 수습이 됐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매입 임대주택 올해 목표 물량 중 2,705호를 매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임대주택용 주택 매입 신청 3,400여 건을 접수하고 매입심의위원회를 거쳐 매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물량 중 35%는 청년주택과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매입 목표 5,000호 중 나머지 절반가량도 하반기 중 순차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주택도시공사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다세대, 원룸 등의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515억 원을 들여 올해 163개 초중고교의 낡은 화장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학교에는 이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디자인 TF팀을 투입하고 전면 보수 대상 83개 교에 총괄을 맡는 디자인 디렉터 44명을 배치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시는 2015년부터 학교 화장실 개선 함께 꿈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금까지 978개 교 화장실을 개선했고 2021년까지 15년이 넘은 노후 학교 화장실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시간은 하루 평균 8시간 26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8 서울 서베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일을 하는 서울 시민의 비율은 10년 사이 6.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을 하는 시민들의 고용 형태는 상용 근로자가 72%로 가장 많았고 일용 근로자 11%, 자영업자 9% 순이었습니다. 근로소득은 절반 이상이 300만 원이 넘지 않고 200만 원에서 250만 원 구간이 전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퇴근 후 여가 시간에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 등이 28%, 운동은 17%, 문화예술 관람은 7.5%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